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투자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요. 참 시황을 오래간만에 올리는데, 지금 시장이, 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시장이에요, 사실은.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미국 증시 폭등하고, 하지만 우리 증시는, 가는 종목만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만 가고 있죠. 반도체가 또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 다른 종목이 못 갑니다. 2차 전지가 갈 때도 그랬죠. 반도체는 2차 전지보다도 시가총액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못나이 주식 팔고 이리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 남들 갈 때 못 가면 정말 우라통 터지거든요. 하지만 '그 고비를 잘 넘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거 소위 말하는 못 가는 종목 팔고 잘 가는 종목 따라가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 수급이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가 가면 다른 종목 팔고 반도체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못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매매를 해서는 어 별로 돈 못 벌고 마음고생만 할 수가 있다. 자칫 시장에 반대로 또 흐름이 나타나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도 물론 안 가지고 있다. 반도체나 이런 쪽 주도 쪽에. 그러면 조정받을 때 쪼끔 편입하는 건 좋습니다. 오늘같이 올라갔나 말고요. 하지만 쪼금이라도 들고 있다 포트폴리오에 쪼금은 다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뭐 비중이 크진 않겠지.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겠죠. 물론 몰빵하신 분이라면 제일 행복하죠. 쪼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냥 그 보유한 것만 들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지, 못 가는 종목 팔고 거기에 또 편승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요. 이거 뭐 삼성전자만 갔어요, 사실은. 지수가 25 포인트나 올랐는데 코스닥도 뭐 0.98% 올랐고요. 8 포인트 올랐고. 자, 근데 사실은 떨어진 종목하고 오른 종목하고 비슷하잖아요. 코스피 457 종목이 올랐고 411 종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체감지수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코스닥은 오른 게 좀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떨어진 게 또 545 종목이나 되니까 상당 부분 이번 상승을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는 한 시장이 다른 종목이 좀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건 뭐 시장의 유동성이 뭐 50조, 60조, 70조 이렇게 되는 때는 이게 가능한데, 지금 뭐 고객 예탁감이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제가 뭐 고객 예탁금 본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그래도 50조는 되네요, 보니까. 최근에. 근데 이게 대형주주의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거래대금만 많지 사실은 이게 전 종목으로 고루 펼쳐진 펼쳐지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 아니면 굉장히 답답해요. 물론 오늘 LG전자도 많이 갔죠. 뭐 LG전자는 그동안 못 갔으니까. 삼성전자는 뭐 연일 지금 보시면 이 큰 종목이 한 단기간에 한 7% 이상 올랐네요, 보니까. 하이닉스는 훨씬 더 올랐죠. 어 10% 이상 올랐고요. LG전자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건 함부로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뛰어올라요. 그동안 지지리도 못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전장 부분 100조 수주라든가 앞으로 전장 부분 평가 뭐 오늘 뭐 10조 얘기 뭐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 새로운 뉴스 하나도 없어요. 다 옛날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주가 오르면 괜히 그런 뉴스를 더 부각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15만 원 이하에서, 저는 사실 9만 원대부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 왜냐면 팔으면 굉장히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뭐 시장이 빠지는 날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팔기
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사고 계시면 쭉 들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오늘은 보니까 LG 이노텍 같은 것도 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애플발 좀 약간 호재죠. 카메라 쪽에 아이폰이 많이 팔리니까 아이폰 15가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그러죠. 자, LG 이노텍 여기도 많이 올랐고 이것도 많이 빠졌죠, 사실은. 오래간만에 하니까 참 잘 안 되네요. 어, LG 이노텍도 올랐고요. 시장을 오래간만에 보려니까. 자,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일단 부채한도 협상에 타결됐죠, 미국에. 가장 최근에 시장을 짓눌렀던 건 부채한도 협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요, 진짜 단기 이슈예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 안 되고 미국이 디폴트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9명은 시점의 문제지 얼마나 잡음을 줄이면서 빨리 타결시키느냐 그것만 관건이었지 타결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호재는 그게 길게 가지 못한다. 오늘로서 끝이죠, 사실은. 다만 그게 시장에 안정감을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국 그 긴축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는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이 막 다 해결된 거 마냥 이렇게 난리 났냐?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일어났잖아요.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올랐거든요, 사실은. 한국도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뭐 이런 쪽이 오르다 보니까 얘들이 가면 시장이 돌아선 거야. 이렇게 막 성급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시장의 모든 악재가 지금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부채 한도 협상 타결돼서 좋다.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반도체만 훈풍이 갔기 때문에 그걸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멘붕 상태가 온 거예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내 가진 종목 다 팔아버리고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올바른 투자가 아니고, 조금, 뭐라 그러나, 어, 조심할 필요가 있는 매매 패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거래 재개가 된 OCI 홀딩스 OCI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OCI가 인적 분할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 자체는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데 왜 이리 빠졌냐? 이거 말도 안 되게 빠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예측을 빗나갔어요, 사실은. 왜 빗나가냐면 저는 이제 두 개로 분리되잖아요. OCI하고 OCI 홀딩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OCI에 투자하는 목적이 뭔가요? 태양광 보고 투자하잖아요. 태양광 보고 투자하면 OCI 홀딩스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그래서 분할될 때도 얘가 68%, 그다음 OCI가 한 32%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재개돼도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얘가 상승하고 OCI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말 시장 어렵네요.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아침에 얘가 상승했다가 얘는 더 빠졌네 보니까. 얘는 급등했다 빠졌으니까 더 많이 손해를 본 건데 근데 첫날은 정상적인 이제 매매가 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OCI 하면 화학 카본이나 이런 쪽보다는 과거에 폴리실리콘 뭐 베이직 케미칼을 하죠. 그쪽이 유망한 거 아니냐? 원래 OCI를 투자하는 목적이 그쪽 아니냐? 그리고 주력이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OCI 홀딩스 쪽을 유망하게 본다. 사실은 오늘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거 뭐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서 누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요. 기관이 방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은 없습니다. 뭐 찍어 누르면 거 당해야 되는데 시총만 믿고 가시라. 1조 3천억이에요. 원래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하는데 이제 갈라졌으니까 얘가 1조 3천억. 예전에 그 다음에 이 OCI가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조 1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올 영업이익이 한 8천억, 9천억 예상이 되니까
그것만 믿고 가라. 그리고 미국 IRA, 그다음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굳건히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발 폴리실리콘 제약 제재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미국 IRA 수혜주에 이것도 사실은 다 보조금 받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나 비정상적이거든요. 차트를 봐도 이렇게 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오른 걸 하루에 다 뺐거든요. 지금 오른 거. 얘야말로 이제 사업 지주회사거든요.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 지주회사가 있는데, 얘는 사업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사업도 하면서 아까 OCI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얘가 순수 지주회사라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인 폴리실리콘은 OCI 홀딩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시장이 우려하는 건 뭘까? 혹시라도 폴리실리콘이라는 그 자회사를 또 상장시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얘가 순수 지주회사로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얘네가 지분율이 굉장히 취약해요. 보시면 지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프로 안 돼요. 이거 갖고 그렇게 주주를 무시하는 그런 뭐 분할이라든가 재상장 뭐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 주주 현황 보시면요, 이게 이화영, 이북형, 이우연 이게 형제인데 5%씩 딱 상속받은 거 15%밖에 안 돼요, 사실. 여기 특수 관계인까지 해봤자 20% 계속 넘기거든요. 이 정도 지분 가지고는 그렇게 마음대로 합병하고 분할하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적 분할도 겨우 국민연금이 찬성해갖고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이게 특별 결의사항이라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좀 우려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혹시 OCI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두 종목 홀딩스라든가 OCI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홀딩스 쪽을 높게 보고요. OCI 쪽도 일본하고 합 조인트 벤처도 설립하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시총도 낮고요. 그래서 일단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양쪽 분야에서 그런 거 좀 확인할 필요도 있고, 지금 시총이 너무 낮아요. 둘이 합쳐가지고 2조 2천억인데요. 너무 싸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부터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오늘 제 이제 유튜브 댓글 중에 이제 현대제철 가지신 분이 이제 너무 안 가서 좀 답답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진 분들이 오늘 같은 날 멘붕이에요, 멘붕. 정말 환장하죠. 지수는 25포인트 오르는데 얘는 3일 동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4일 동안. 근데 여러분 시장을 이럴 때 잘 아셔야 돼요. 얘가 무슨 계열이냐? 현대제철이. 철강주지만 이제 철강주로 보지 마시고 자동차 부품주로 보라고 했죠. 근데 얘 주가는 지금 무슨 주가냐면 철강 주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으로서의 주가가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팔고 뭐 반도체 이런 거 산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리고 현대제철을 얼마에 산지는 모르지만 기껏 해야 여기서 물렸어야 3만 5천 원에 샀단 말이에요. 3만 4천 원, 3만 5천 원. 그 가격도 너무나 쌉니다. PBR 0.2배, 퍼가 3배, 4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장기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뭘로 가냐면 자동차 부품으로 간다니까요. 강판 쪽에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대차 팔리는 거 보세요. 근데 현대차는 이렇게 인가 지금 조정받은 것도 현대차가 조정받았으니까 조정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대차가 갈 때 못 갔죠. 이렇게 갈 때도 못 갔죠, 현대차가. 사실 이렇게 갈 때도. 그것은 저 상속 뭐 이런 부분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의구심만 갖는 거지. 실제 뭐 명확한 뭐 근거나 그런 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현대제철이라는 게 정문회장의 대주주인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뭐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아들한테 증여할 수밖에 없는데,
11% 갖고 있죠. 가격이 쌀 때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가격을 역부로 주주가 올릴 필요는 없어요. 대주주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고, 다른 철강주보다도 특히 못 갔어요. 현대제철이. 제일 동국제강이나 이런 종목은 그냥 철강주잖아요. 얘는 근데 자동차 부품주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2차전지 소재주로 평가를 받잖아요. 어, 재평가를 받잖아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럼 현대제철도 이제 상속이나 증여가 끝나면 자동차 부품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왜냐면 얘가 자동차 강판 매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강판이나 이쪽은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기도 버겁죠. 딴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풀로 납품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현대나 기아차가 잘 팔고 있다는 얘기죠. 전기차로 가더라도 자동차 강판은 똑같습니다. 다른 부품주는 망하더라도 이 자동차 강판 껍데기는 전기차가 돼도 똑같이 어, 철강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걸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거 글쎄 뭐 본인이 판단하시기를 바라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고 제가 이건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가격이 싸서 산 거잖아요. 현대제철 같은 거. 성장성이 유망해서 산 게 아니잖아요. 35,000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그때 메리트가 있어서 샀는데 뭐 35,000원이든 4,000원에 메리트가 있어서 샀는데 떨어졌으면 가격이 더 메리트가 더 있어진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는 종목만 가는데 섣불리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현 포트폴리오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현대제철은 보유하신 분 중에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굉장히 갈 때 못 가니까 조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들 갈 때 못 가면 좀 어, 짜증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건 사실인데 그럴 때 잘 버틸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다만 비중 조절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기로 승부를 못 낼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속이 언제 일어날지, 증여가 언제 일어날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장기로, 최소한 중장기로 대응하실 종목이다. 1년 정도는 보셔야 돼, 이거. 아니면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워낙 저평가니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